젊은 아이들부터 고령의 어른들까지 난시를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연령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난시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난시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토포그래피라고 해서 각막 지용도 검사를 해보면 각막의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휘어져 있고 어떻게 두껍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되게 세밀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같은 토포그래피 장비로 찍었지만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다 이미지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난시가 없는 눈이고요. 360도 방향이 대부분 일정하죠. 네. 근데 이렇게 위아래로 볼록한, 그리고 양옆으로 볼록한 이런 눈들이 있습니다. 그걸 직난시, 도난시라고 하고, 또 부정난시라고 해서 방향이 되게 애매하죠. 네. 아까 이 난시들은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지만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난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안경으로 교정을 했을 때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타고난다고 봐야 됩니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눈을 막 과하게 비비거나 이런다면 이런 부정난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난시들은 보통은 타고난다고 보면 됩니다. 둘 다 일단 난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잘 안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은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갖고 있는 그 안경 도수를 넣어주면 정확하게 교정이 되고, 라섹을 해도 정확한 교정이 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빛들이 한 곳으로 모아질 때 난반사를 일으키면서 모아지기 때문에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반드시 하드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경을 써서 아무리 교정을 해도 0.6, 0.7 막 이 정도로밖에 교정이 안 되는 친구들은 이런 토포그래피를 찍어서 부정난시는 없는지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면 더욱 좋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느끼기엔 내가 정난시인지 부정난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없다고 봐야죠. 네. 젊은 아이들부터 고령의 어른들까지 난시를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연령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난시를 고려하지 않고 치료를 하면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난시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가 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립렌즈 같은 경우에는 근시를 교정할 때 난시도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각막 모양에 맞춰서 난시용 드립렌즈를 했을 경우에 조금 더 예후도 좋고 시력도 잘 나오는 그런 디테일이 있고, 라식라섹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근시만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난시를 교정을 함으로써 이렇게 시력을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당연히 시력이 더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40대, 50대 분들의 난시인데, 어렸을 때는 눈꺼풀의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강하니까 럭비공이 누워있는 직난시가 많은데, 이런 직난시가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의 힘도 약해지고 하면서 고난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함부로 난시를 교정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오히려 추후에 난시가 또 생기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40, 50대에 뭐 노안 교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70, 80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난시가 또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백내장 수술하면서 난시를 교정하는 이런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그 과도기에 있으신 분들이 디테일이 더 필요하겠네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디테일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은 네. 추가적인 치료도 불만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점도 있겠죠. 특별히 더 난시 교정에 신경 써야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초점 노안 백내장 수술하는 치료가 난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초점 같은 경우는 빛을 분산시키는 치료잖아요. 게다가 난시까지 안 맞으면 초점이 이렇게 또 더 안 맞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시력의 질이 확 나빠져서 우리가 잘 보이려고 수술을 했는데 오히려 더 잘 안 보이고 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됐다, 이상 없다 이러지만 난시로 인해서 다초점 렌즈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환자분들은 되게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초점 수술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은 난시를 한번 정확히 체크를 해보고 교정할 수 있는 난시면은 다초점 렌즈를 난시용을 해서 같이 교정을 받으면 되고 불규칙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초점보다는 뭐 중간형이라든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해서 초점을 분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 전에 이런 각막 지용도 검사를 잘 분석하는 것도 의료진의 능력이고 실력이겠네요. 아, 그럼요.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당연히 이런 검사는 다 하고 있고 네. 이 검사를 다 보고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은 그런 거는 뭐 크게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